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광복절 특집 광복을 노래하다의 MC BJ 한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귀여운 태극기를 이렇게 달았어요. 바로 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자, 광복절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올해로 2022년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광복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맞이하게 된 날이죠. 이 광복. 아, 여러분들 이 광복의 기쁨 잘 지금 즐기고 계시나요? 어제 어떻게 다 재밌게 노시고 지금 다들 막 쉬고 계시죠, 그쵸? 자, 이렇게 광복된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광복절과 관련돼서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공연도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여기 장소가요. 여기 은평 한옥마을 예담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어때요?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예담원 안주인님께서 이렇게 떡과 오미자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딱 카메라 안 돌 때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식사 안 하셨죠? 네, 한 모금씩 먹어야 될 네, 것 자, 같아요.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뭐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막 준비한 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금을 연주하시는 음악 BJ 양금희님입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9시, 저녁 9시에 여러분들께 해금으로 인사를 드리는 양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 9시, 밤 9시 아침에 깨워주고 재워주는 건가요? 네, 뭔가 약간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아침 9시에는 제가 눈뜨기 너무 힘들고 그러게요. 네. 또 저녁에는 또 제가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요즘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하시네요. 시작과 끝을. 네, 그리고 또 제 옆에 계시는 국악방송 하시는 음악 BJ 완소리님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9시에 희로애락을 노래하고 있는 완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미 목소리에서 뭔가 국악 소울이 느껴집니다. 이따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분은 대한민국의 광복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바로 덕자 전성시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요새 그냥 랜덤으로 방송 키고 있는 덕자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돌림 만세! 네, 진정한 만세 느낌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렇게 또 공방에서 또 덕자님 만나네요. 네, 오늘 많은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광복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3명의 독립운동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독립운동가 이름을 먼저 말해버리면 이분이잖아 라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분들의 삶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한테 들었던 좀 TMI를 많이 풀 거예요. 몰랐던 이야기들, 아마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같은 한 사람으로서 나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그런 막 희생 이런 것들을 좀 온전히 공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사실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도 그게 큰일을 한 건데 얼마나 떨리고 막 불안하고 막 고뇌 막 이런 용기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자, 그런 이야기들 공감하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양금희님은 딱 독립운동가, 광복 뭐 그러면은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솔직히 이제 대표적으로 약간 유관순. 그쵸. 네, 맞아요.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안중근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제 복장이 지금 딱 이 유관순이었어 느낌으로 입고 네. 한 거 이런 느낌으로 입고 왔습니다. 우리 완소리님은 딱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도시락 폭탄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났던 저도 3.1절 때 공연을 한 번 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때 유관순 열사님이랑 윤봉길, 도시락 네. 보탄 윤봉길 의사, 네. 그렇죠. 우리 덕자님은 어때요? 저는 네. 모든 독립운동가분들을 정말 네.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네네.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호까지.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해요. 생긴 것도 되게 잘생기시고, 너무 훌람이시고, 맞아요. 정말 너무 되게 그거 했잖아요. 젠틀하죠, 그죠? 네,
그 성격을 저도, 마음에 들었었어요. 도산공원 자주 가시나 봐요, 그렇죠? 네, 그쵸? 아니요. 압구정쪽에 땀이 있어가지고 잘 귀가 안 가는데. 빨개지셨어요. 아, 네.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그쵸. 외모도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윤동 주시인의 사진을 보고 많이 어렸을 때 좋아하게 됐거든요. 자.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치 여러분들이 스무고개를 한 것처럼 어느 정도 딱 눈치를 채실 수도 있는데 누굴까 한번 궁금해하면서 얘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1902년 12월 16일 지방 개신교 집안에서 3남 2녀 중에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개신교,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죠. 감리고 선교사의 추천으로 경성에 있는 이화학당에 들어갔어요. 네, 이화학당 하면 딱 느낌 아시죠? 네. 자, 그리고 이화학당이 그때 유치원반이 있고 보통반이 있고 뭐 고등과, 대학과 이렇게 4개가 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한글도 잘하고 수학, 산수를 잘했기 때문에 보통과 3학년으로 입학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이제 어느 날에 저녁을 딱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몸이 안 좋니? 뭐 배가 아파서 그렇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 한 명이 식사비를 못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식사비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밥을 양보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전 이 부분도 사실 대단했어요. 여러분들의 밥을 양보할 수 있나요, 친구한테? 밥은 소중하죠. 그쵸. 엄청 친한 친구 아니고서. 네. 저는 근데 한 요만큼, 요거 하나 먹어, 요만큼은 줄 것 같아요. 근데 다 주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먹어야지. 저는 술만 안 뺏기면 돼요. 밥은 줄 수 있다. 네. 이거 이따 덕장 이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술 있어요? 아닙니다. 네네. 오, 좋은데. 네네. 진짜 오미자차 약간, 오미자 주라고 드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원래 롤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명 깊은 이야기. 이분은 바로 잔다르크를 그렇게 또 롤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잔다르크란 책을 읽고 많이 깨달아가지고 나도 잔다르크처럼 되고 싶다. 잔다르크 아시죠? 네. 혹시 잔다르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제가 퀴즈를 중간중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잔다르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잔다르크 알아요? 네. 양금이님. 네. 뭐 말하면 되죠? 그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잔다르크 약간 이렇게 사진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네네. 남자들 밑에 이렇게 무덤처럼 네네네. 이렇게 해놓고 깃발 이렇게 해서 맞아. 발 얹어놓고 어느 나라 사람이죠? 르네상? 자, 그 루브르 박물관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파리. 네, 맞아요. 프랑스 프랑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훈장 드릴게요. 네, 바로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성녀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마녀 사냥을 마녀처럼 화형당하기도 했던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여걸입니다. 아마 유관순 유관순 열사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우리나라에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자, 1918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방학이 되면 집양이 데려가서 동네 아이들 공부도 가르쳤고, 자,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서거하게 돼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독살설이 많이 돌았어요. 왜냐면 고종 황제가 이미 커피로 한 번 독살당한 적이 있어요. 커피를 먹고 약간 이렇게 구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항상 독살설에 시달렸던 게 아시겠지만 아내인 명성황후가 시해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종도 일본에 의해서 독살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고종 황제가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날 1919년에 갑자기 이제 급서를 하게 되니까 독살설이 막 돕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이제 3.1운동의 이런 분위기가 막 감도는 거죠. 그랬을 때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1919년 3월 1일 바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얘기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폭력투쟁을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희생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독립의지만 알리려고 하고 자진해서 결국에는 자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탑골공원에 모여가지고 막 만세를 외치죠, 그쵸? 자, 그래서 그때 바로 이분도 만세를 하는데요. 이화학당에 교장 선생님이 이거 학생들이 너무 밖에 나고 다칠까봐 막 소란스럽고 막 동요가 일까봐 사실은 교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담을 넘고 나갑니다. 근데 그때 3.1운동 당시에 많은 여학생들이 해방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들은 여학생들은 조용히 말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소곳해야 되고 뭐 그랬던 그 시절이잖아요. 네. 근데 나가서 크게 만세라고 외치는 게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밖에 나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해방을 느꼈던 거죠. 그런 것도 있으면서 아 여자도 뭔가 우리나라의 주체다.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다라는 걸 3.1운동 때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었어요. 원래 고종 황제의 제국. 그러니까 황제의 국가라는 소리죠.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민국은 무슨 뜻일까요? 덕자님, 민국. 민. 국민빈. 그렇죠. 백성의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게 된 게 바로 3.1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분도 3.1운동에 가담을 하는데요. 이때 총독부는 학생들이 하도 많이 이제 막 3.1운동에 가담하니까 휴교령을 때려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태극기를 이제 계속 이런 식의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거죠. 태극기를 그렸는데 선생님이 너 이거 틀렸어 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완벽하게 태극기를 외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태극기 그리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은근히 좀 어렵지 않나요? 그쵸? 헷갈려요. 그쵸? 요 가운데. 4, 5, 6. 아시네요. 태양과 오, 건강감리를 알아. 오. 걸걸가리 이런 거 그냥 나오네요. 천진데요? 이게 저도 학생들한테 3, 4, 5, 6을 알려주거든요. 네, 맞아요. 3개,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3개가 붙어 있으면 반대쪽은 딱딱딱딱 떨어져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데 이 초등학생들도 사실 태극기를 그려라 하면 많이 어려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태극기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선생님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알게 됐고 당시에는 3.1운동을 하는데 태극기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것도 TMI인데 이 태극기가 사실은 조금 비슷합니다. 이 태극기를 그리는데 그 태극기 국기가 없잖아요. 일장기에다가 파란색을 덧입히고 양옆에다가 건공감리를 그려서 그렇게 해서 만세운동 때 썼다고 합니다. 저 실제로 그쵸. 재고네요. 근데 왠지 사이다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 일본 국기는 너무 좀 심플하지 않습니까? 빨간색 점 하나. 맞아요, 그거. 그래서 일본 국기는 우리 태극기를 그리게 하기 위한 바탕이 되지 않나. 뒷받침해주는 국가가 아닌가. 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독립운동을 했었고,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힌트 되셨을 것 같아요. 누군지 아실 것 같죠? 천안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이 학생들이 장날을 이용했습니다. 장날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때 바로 만세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봉화를 올리면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날로 하자라고 해서 만세 외치는데 이 천안의 이 장날의 이 만세에서 이제 이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저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죠. 그쵸? 제가 그 3.1운동에 관련해서 예전에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그 행사 때 지방을 막 돌면서 만세 이렇게 재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춘천의 여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 이 학생이면 이 여학생은 3.1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총도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내 친구가 다치거나 내 가족이 다치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좀 약간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독립운동이 그렇게 막 나라를 구하는 그런 거창하게 시작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쵸? 내 친구,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친구는 건들지 마. 나만 욕할 수 있어. 뭐 이거. 우리 가족은 나만 욕할 수 있어. 하나는 저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친척 건드리면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사실은 시작은 그러지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결국 독립운동을 해서 공주 지방법원으로 가시고 서대문형무소에 잡히게 되죠. 서대문형무소에 옥사를 치우는데 이때 서대문형무소에 가기 전에 주인공이 재판장에서 너희들은 나를 재판할 권리가 없다. 소리를 지면서 의자를 던져요. 와일드한 분이에요. 여자분이지만. 그래서 더 작은 형이었는데 중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왜 죄인이냐.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르는 게 왜 죄가 되냐라고 하면서 재판장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낭금이 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저강된 목소리로. 네.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 왜 제 나라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른 것이 죄가 되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식민지 지배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세를 부를 것이오. 나는 대한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당신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고 있을 뿐이오. 나는 도둑을 몰아내려 한 것뿐이오. 당신들이 남은 나라를 빼앗았는데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네. 아, 정말 너무 사이다죠, 정말. 네. 이게 사실 이런 얘기는 신채호 선생님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 선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의열단이라고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동 강령을 써주셨는데 거기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일본이, 강도 일본이 말하지도 않고 그냥 무차별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몽둥이 들고 두드러 패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를 저기 나라 좀 가져갈게요 하고 가져간 게 아니라 강제로 국권을 강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아, 너희들이 도둑이다. 이런 부분 너무 정말 사이다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제 보내졌는데요.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여러 번 가서 촬영도 했었는데 겨울에 한번 갔었거든요. 완전 추워요. 냉골이 그런 냉골이 없고 난방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여러분 나중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지만 시구문이 있습니다. 사용장이 있고요. 시신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시켰으면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그 바깥에 정문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다 아니까 시신을 빼돌렸던 터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가면요 서늘해요. 왜냐면 거기는 솔직히 진짜 한이 많죠. 그 사용장에서 사실 사진도 못 찍습니다. 왜냐면 그 사용장에서 약간 그런 뭔가가 찍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사진 금지예요. 네. 근데 사실 귀신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한매치게 이 정말 사용장의 예술로 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 서대문 연못소에서도 유관 자 이미 눈치채셨죠? 누구 같죠? 네. 누구 같죠 여러분? 그쵸? 유관소에서 느낌 나죠? 자 참지 않습니다. 여기서 1920년 3.1운동 1주년 만세운동을 준비해요. 그때 이제 은밀하게 쪽지도 이제 주고받고요. 그리고 타벽통보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누르면 자음이고 길게 누르면은 뭐 모음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벽통보법으로 서로 은밀하게 몇 날 몇 시에. 왜냐면 이거를 서로 짜지 않으면 만세를 조금 산발적으로 하다가 말다가 한 번에 만세를 부르자. 자, 시간을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20년 2월에 이제 준비를 해서 3월 1일이 됐을 때 서대문 연못에서 일제히 너무나 크게 만세가 외쳐집니다. 밖에서도요, 흥분을 하고 막 경찰들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이분은 심한 매질과 고문이 시작되죠. 그래서 진짜 일본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이렇게 때리고 맞고 그런데 도대체 니는 왜? 근데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 이걸 되게 이해 못한대요. 왜 나라를 위해서 너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편하게 그냥 일본인처럼 살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도 회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주인공이 옥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완소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네, 이 내용 자체가 고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죠. 손톱이 빠지고. 여러분 서대문 연못소에 가면은 그 긴 바늘이 있어요. 그게 원래 마네킹과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너무나 충격이 크다, 잔인하다. 그래서 바늘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늘이요, 얇은 바늘이 아니에요. 떡꼬치 바늘이에요. 떡꼬치 같은 그런 바늘. 그거를 손과 손톱 사이에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어우, 나는 바로 불 것 같은 느낌이. 가시만 찔려도 아픈데. 그럼요. 정말 가시만 박혀도 얼마나 따가운데 여러분 손톱 살짝 잘못해서 딱 들릴 때 아픔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늘을 넣어서 나 소름 끼쳤어. 그런 식의 그 고문은 정말 약과고 너무나 많은 고문이 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은 잠고문부터 해가지고 물고문 거꾸로 매달아 놓고서 코에다가 물을 붓는데 코에 물 사려 걸릴만 해도 괴롭잖아요. 고춧가루물을 넣었다고 합니다. 뭐 악랄한 이런 고문들을 했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고문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분은 1920년 3월 28일에 우리나라 영친왕이었던 영친왕과 일본 그 이방자 여사랑 결혼하는 것 때문에 뭐 결혼식 특사 이런 느낌으로 원래 빨리 추록될 수 있었는데요.
추록을 진짜 이틀 남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약간 의혹이 있어요. 추록을 막으려고 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은가. 고문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사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방광파열, 복부파열, 뭐 자궁파열, 그리고 영양실조와 심한 구타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등등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막 썰이 많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교인 이화학당에서 시신을 양도하길 원합니다.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미화학당은 외국 쪽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미국에 알리겠다. 이 상황을 알리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비밀에 붙여달라고 하면서 시신을 양도하는데요. 전 여기에서 너무 사실 처음 얘기 듣고 좀 눈물이 막 났어요. 실제로 서대문현무소에 가면 석유상자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석유상자는 사과 괴짝 아시죠? 사과 나무 괴짝 아세요? 네. 그 정도 크기거든요. 거기에 시신을 넣어서 그거요? 사과 나무 괴짝 요만한 크기예요. 저희 상만한 크기입니다. 이만한 거요? 네, 옛날 사과 상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 상자. 사과 상자 정도의 크기 석유 상자에 시신을 양도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나요? 어떻게 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못 들어가야지. 여기 어떻게 꾸겨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많이 훼손됐다는 거죠. 그래서 토막을 냈다라는 게 거의 사실이고요. 일본은 그런 게 있어요. 자신이 잔인하게 죽였을 경우에는 내가 보복을 당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난다 이래가지고 꼭 토막을 내고 불을 지릅니다. 시신을 완전히 없애야지만 귀신이 돼가 자신한테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혹시 그런 만화도 있었는데 이토준지의 그 토미의 리플레이라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 일본 만화는 제가 옛날 만화방에서 좀 봤는데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적을 알고 남을 알아야 또 지피지기. 그래서 이제 일본 만화를 봤는데 그런 게 귀신을 많이 믿는 나라다 보니까 그렇게 또 잔인하게 토막을 많이 냈어요. 저희 참혹한 이 시신은 이제 받고 결국에는 이 정동교회 김종호 목사님의 주례로 장례식을 치른 뒤 이태원 공동묘지로 또 옮겼는데요. 더 슬픈 건 지금 이 묘지에 이태원 공동묘지에 이 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시신이 지금 횡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무슨 개발을 한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묘지를 한 번에 옮기게 됐을 때 그때 아마 없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유골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유골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제가 이미 입이 간지러워서 말을 해서 아시겠지만 어떤 독립운동가의 삶이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 인해서 부은 거고요. 저렇게 원래 얄쌍한 얼굴이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천안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이끄셨고 이렇게 태극기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 문제의 서대문 혐오소입니다. 이 서대문 혐오소는요, 화장실도 없어요. 저기 이제 독방 같은 데 가보면요, 끝에 하수구처럼 뚫려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저 독방 안에는 5명이 정원인데 35명이 있었다고 해요. 잠자기도 힘들었다고 하면 저렇게 좁은데. 서서자. 네, 그랬다고 합니다. 저 8호 감방 나중에 서대문염에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어린 소녀가 어떠한 진짜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제 음악으로 또 만날 시간이죠. 네. 첫 번째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완소리님과 양금이님이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인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안니은님의 8호 감방의 노래입니다. 아. 8호 감방의 노래는 1919년 3.1운동을 주동해서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 수감되었던 유관순 등 수감자들이 부르는 네. 그런 창가의 총칭인데요. 옥구를 아. 치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네, 너무너무 유명한 노래죠. 근데 실제로 이게 그 대안이 살았다 이 부분이 실제로 원래 불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전으로 듣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라는 의미 있는 곡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준비해 볼까요? 네. 자, 여기가 또 한옥이 너무 예쁘니까요. 저기서 한번 야외에서 한번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한복을 이렇게 곱게 입고 오셨어요.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네. 와. 네네네. 네, 덕자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 네. 먹어볼까요?
저 아, 요거 아까부터 먹고 싶었어요. 아, 근데 저 아까 계속 이거 떠먹고 있었어요. 아, 여기 곶감은 이 호두에다 말았어요. 곶감 호두말이. 여기 엄청 고급져요. 음. 이것도 있고 그거 뭐지 턱바니. 너무 이쁘다. 수놓은 것도 이쁘고. 여기 나오는 건가? 음. 음. 와, 나 TV 나온다. 네. 근데 말을 엄청 너무 저요? 되게 사실 어렵고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역사 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흡입 당하면서 빠져들었어요. 흡입 당했나요? 다행이네요. 네. 그냥 안 들으려고 해도 그냥 들으면서 이야기처럼 그냥 잘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말 너무 잘하고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너무 맛있는데요? 춤춰도 돼요? 아닌가? 춤춤? 광복절은 기뻐도 됩니다. 아 맞죠. 제가 저번에 6.25 방송할 때는 기쁘게 못했거든요. 예, 광복절은 기뻐야죠. 이 광복의 기쁨. 예, 광복의 기쁨은 몸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아 네. 학인가요? 학? 지금 다리가 더 길어 보여요. 지금 밑에 지금. 그러네요. 애들이. 대한돌림 맛에. 저희 동네 우이천에 그 적자님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 백로 하얀 학다리예요, 학다리. 와, 저는 비교될까봐 못 일어나겠습니다. 와. 아 지금 되게 신났어요 지금. 근데 이거 너무 적자님 다리 때문에 시청자 수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그럼 더. 아 네, 제 몸매를 보러 와주세요. 어떡해. 네네네.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럼요. 뭐 노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 노출 좋아하긴 하는데. 노출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제 방송도 켜져 있어가지고 그거 좀 곤란해요. 자, 이제 준비되셨을까요? 빨리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 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홍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이레이 에이레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와. 어떠셨어요? 저 여기가 뭉클해요. 그냥 막 애국심이 솟죠? 네, 진짜 아. 나 여기 나 대안에 살길 잘했어요. 그쵸. 네, 역시 대한민국이야. 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열정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서 들으니까 그 느낌, 그리고 또 우리 불러와 주시는 완소리님이 이제 이 막 유관순 열사의 그 아픔과 그 느낌을 더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고 와, 계시네요. 너무 너무 잘하신다. 네. 와. 우와. 저는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소름이 와, 진짜. 유관순 여사 빙의하셨습니다. 네. 네. 이 생애를 듣고 네. 또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감회가 더 그쵸. 약간 눈물 날 것 같죠. 네, 그쵸. 그때 막 그 아까 형무소 사진도 보고 네, 하니까 되게 그쵸. 그 한이 좀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짜 서대문연못소에 가셔가지고 노래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꼭 그러고 싶습니다. 네, 하늘에서 진짜 유관순 여사가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몰랐을 때는 그냥 슉 지나갔던 일들이 알고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 느낌도 다른 것 같아요. 감정도 다른 것 같고요. 자, 우리 해금을 또 연주해 주셨던 우리 양금이님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 한복이 너무 예쁜데 아까 화면에서는 흑백으로 나와가지고. 이분들은 흑백으로. 네, 근데 또 느낌이 또 살았던 것 같아요. 약간 한거 느낌으로 흑백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두 번째 독립운동가를 또 준비할 시간이죠. 제가 한번 이번에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음료도 좀 드시고 더우실 텐데. 네. 천천히. 제가 이제 계속 말을 하도록 할게요. 쉬세요. 네, 두 번째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분은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이것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TV의 우리 BJ 케빈께서 아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집무실에 가면 그분 책도 있고요. 최근에 저한테 그 동양평화론이라는 책도 예전에 선물해 주셨고 저도 아주 받으셨군요. 거기 출판사랑 좀 어떻게? 네, 아무튼 우리 아프리카 BJ 케빈이 또 좋아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 재료가지발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이 부분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지 않고 부자예요. 손 꼽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의 이름이요. 아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명을 개똥이 막 이런 거, 네. 막 돌돌이 막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면 이름을 멋지게 지면은 이제 귀신이 샘는다고. 옛날에는 그런 게였었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다고 하면 안 돼. 아이고 못생겼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귀신이 샘나서 얘를 뺏어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명도 조금 웃기게 졌는데요. 이분의 아명은 태어났는데 등에 북두칠성의 점이 있었대요. 점이 국자 모양으로. 그래서 북두칠성의 기운에 응해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아명이 응칠이었다고 합니다. 응칠. 그래서 응칠. 그쵸. 네. 응칠. 누군지 알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분의 자서전도 응칠 자서전이죠. 자, 그리고 이분은 근데 어렸을 때도 물론 학문은 물론이고 이 사냥을 그렇게 또 잘했었대요. 그리고 사실 막 수박서리도 막 하고 이 정도로 막 약간 사격술도 잘하고 백발백중 막 이렇게 잘 쏘는 사격을 원래 잘했다고 합니다. 참 주인공이 또 좋아하는 4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덕자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째는 친구와 을을 맺는 것이요. 둘째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요. 셋째는 총으로 사냥하는 것이요. 넷째는 날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덕자님과 겹치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전생이었나? 저 친구랑 맺는 것도 좋아하고요.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건 진짜 뭐 어저께도 하고 왔고. 총으로 사냥하는 거, 이거는 저 헌팅 좋아해요. 헌팅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헌팅. 네. 네, 그리고 저 방금도 과속 밟고 왔거든요. 집에 쓸 뻔해가지고. 이 말을 타고 네, 다니는 거. 저랑 또 소울이 맞으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존경스럽어요. 네,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16이 되었을 때는요, 그때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19살이 됐을 때는 온 가족이 이제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의 세례명이 토마입니다. 토마스.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이제 한문으로 할 때는 도마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학생들이 이분 왜 도마예요? 그
그 뭐야 칼하는 도마 그 도마가 아니란다. 토마스라는 의미의 도마 이게 바로 세리명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났잖아요. 참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 상하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프랑스 신부 르각 신부님을 만납니다. 이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조선인이 다 조선을 떠나서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조선 땅은 누가 지키겠느냐. 너는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인재를 양성하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실 이때 아버지 영정 앞에서 딱 각성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술을 끊고 이분 술 드시고 춤추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었죠? 술을 끊고 독립운동에 매진하겠다. 진짜 엄청난 결심인 그쵸? 거예요, 이거. 저도 술 끊는 건 좀 진짜 가문.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무슨 낙으로 삼죠? 네, 진짜 저 덕산이 씨 표정 지금 안 좋아서 와 진짜 존경스럽다. 네, 진짜 완전 쌉존경. 네, 쌉존경. 네, 쌉이 아니고 왕존경. 완존경. 네, 왕존경이요? 네, 완전 킹존경. 네. 킹존경 키맞지 않은 맞아. 존경이에요. 진짜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학교를 설립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교장으로 이제 후진 양성을 막 하게 되는데 이때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 빚을 많이 지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의 롤모델은 항상 영국이었어요. 근데 영국이 이집트를 딱 이렇게 차지하게 된 그 방법이 뭐였냐면 빚지게 해서 너 못 갚으면 그냥 나라를 넘겨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집트에 무슨 수에즈 운하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홍해에서 지중해로 슉 가는 운하예요. 그거를 파는데 영국한테 돈을 너무 많이 꾼 거죠. 일본도 요거 노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준 뭐 건물들, 적산가옥, 뭐 발전소, 저수지 너무 잘 만들어놨거든요. 그거 뭐 우린 뭐를 느껴야 되느냐? 너무 잘 만들었다, 고맙다 이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와서 살라고 그랬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진짜 이렇게 좀 재해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쫓아내려고 그랬냐? 만주로. 너네 만주로 가서 살아라. 이 한반도를 되게 좋아했던 거여서 엄청 꼼꼼하게 건물도 아주 잘 지어놨어요. 이제 본인들이 돌아갈 거라 생각 못했던 거죠. 거기 와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빚을 엄청 지게 했을 때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고 이때도 역시 이분이 같이 가담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이제 동의단지를 만드시게 됩니다. 아시죠? 동의단지. 너무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왜 네 번째 손가락이었을까요? 요거 선물 드릴게요. 양금이 네, 양금이님. 심장하고 제일 가까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랑 사귈 때 결혼할 때 결혼 반지?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이분의 의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의거와 관련됐는데 왜 손가락은 하필 네 번째였을까요? 네 번째 네, 여기. 뭐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자, 손을 쓰는데 내가 너무 어려운 양금이! 문제인가 봐. 네, 양금 네 번째가 필요 없어서. 맞습니다. 양금이님 원 플러스 원. 아까 이어서 감사합니다. 안중근에서 배치 드렸어요. 왜냐면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두 개로 당기잖아요. 그리고 엄지가 받쳐줘야 된대요. 자, 그래서 네 번째를 왜냐면 새끼손가락을 자르게 되면 너무 또 짧아지게 되니까 네 번째를 총을 쏠 때 가장 방해가 되지 않은 손가락이라서 자른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동의단지와 관련해서요, 이렇게 단지를 자르고 혈서를 쓰시거든요. 근데 그거 혈서 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실제로 그 박물관 가서 봤는데 이런 종지에 담아가. 짭니다. 그리고 붓으로 써요. 맞아. 근데 그거 보고서 너무 이거는 무슨 헌혈도 아니고 진짜로 엄청 여러분 피는 지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 멈추기 때문에 계속 짜서 붓으로 쓴 거라는 거죠. 혈서로.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의지. 그러니까 이제 이 독립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거사를 준비하죠. 자,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의 암살 계획을 짜는데 먼저 이토 히로부미가 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이제 신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 신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의거 활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하얼빈에서 이제 총을 쏘는데 이토 히로부미 중간에 있었고 양 옆에 사람도 맞아요. 3명.
3명 중에 1명이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토요리보미는 3방이나 맞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랬는데 그때 사실 이렇게 일본이 이것을 뭐 테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테러범은 도망갑니다. 잡히지 않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죽이는 게 테러입니다. 민간인을 학살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테러범들은 자신들의 그런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뭐 나라의 독립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뭐 인정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뭐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총을 쏜 뒤 꼬레아 우라 이 러시아 말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나 잡아가라. 그래서 자진해서 바로 잡히셨고 사실 그때 되게 정신없어서 충분히 도망가도 됐었대요. 나 여기 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랬는지 이유를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토요리보미를 제거한 이유도 조목조목 쫙 사용장에서 다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대한민국 육군 참모중장으로 대해줘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자리가 왔어요. 잠자리가 습격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바퀴벌레인 줄 깜짝 놀라가지고 잠자리구나. 잠자리가 습격했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니, 이거 이렇게 잡으면 아니 너무 땀이 나. 이게 얘가 너무 낮게 비행을 해서 제가 바선생인 줄 알고. 네. 저리가 티커벨. 아니, 왜? 잠자리도 역사 수업을 들으러 그렇지만 예 지금 우리 운영자님이 잡으러 하고 있지만 제가 잡히지 않네요. 지켜드릴게요. 이 친구도 들으러 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니면 혹시 몰라요. 길 갔으면 좋겠는데. 네네. 제 머리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나니까 괜찮나? 네. 나가겠죠? 네. 자 이제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네. 잠자리도 우리의 독립을 축하하는구만. 예. 잠자리면 괜찮아요. 네네. 저는 더 다른 건 줄 알고. 더워졌네요. 네, 더워졌어 지금. 네,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꼬레아 우라까지 얘기했죠. 육군, 꼬레우라. 네, 육군 참모중장으로 대해줘.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진짜 대단한 내용인데. 이때 우리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때 일본하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이죠. 나라를 되찾아야 되니까. 그럼 나는 전쟁 중에 육군 참모중장으로서 이 안중근 의사는 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육군 참모중장으로서 적군의 괴수를 쏜 것이다. 나를 포로로 재판을 해줘라. 포로로 대우해줘라. 살인자로 이런 식의 재판을 하지 말고 나를 군법으로 처리해줘라. 여러분 근데 전쟁이에요? 내가 이제 이순신 장군인데 적군의 괴수를 목을 뱄어. 그러면은 뭐 처벌받나요? 상 받죠. 상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토요리보미가 죽어야 되는 이유도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그 재판장에서 위풍당당했기 때문에 당시 외신들 막 그런 기자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형 날이 이제 집행일이 정해졌어요. 그게 또 날짜가 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로만 기억하지 말고 안중근의 그 사형 선고일이라는 걸 좀 알고 가자. 그리고 사실 또 2월 14일 그 발렌타인데이가 퍼지게 된 것도요. 외국에선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초콜릿을 그렇게 주지 않는데요. 편지를 주거나 새로운 걸 줍니다. 근데 이 초콜릿을 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건 일본 모리나가 제가에서 처음으로 광고를 쓴 거예요. 일본은 절대 여자가 먼저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요. 일본이 더 훨씬 가부장적이래요. 말투도 틀리잖아요. 남자들 막 요시 직쇼 뭐 이러고 여자들은 막 오이시 막 난데스까 이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용어도 일본은 틀려요. 예를 들어 여자는 맛있으면 오이시 이러는데 남자는 우마이 뭐 이러잖아요. 우마이 뭐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고백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 모리나가 제가에서 여자가 먼저 초콜릿으로 고백하세요 이런 식으로 발렌타인데이로 홍보한 거예요. 근데 이 모리나가 제가가 맙소사 전범 기업입니다. 여러분 밀크 초콜릿으로 유명한 다스 초콜릿 아시나요? 아니요. 다스 초콜릿 밀크 카라멜. 밀크 카라멜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 별로 맛 없어요. 맞아. 별로 맛 없어요. 네, 모리나가 제가 그 밀크 카라멜로 되게 유명한데요. 우리 옛날 분들 그거 많이 드셨잖아요. 이 모리나가 제가에서 만든 것이 발렌타인데이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서 꼭 초콜릿 말고 견과류, 부럼데이 뭐 이런 식으로 안중근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다른 선물을 주는 건 어떨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사형이 이제 집행이 정해지고 나서는 사실은 항소하면 됐어요. 억울하다. 응? 나는 육군 참모중장으로 적군의 괴수를 쏜 것뿐인데 사형은 좀 심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조마리아 여사가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수의를 지어서 보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우리 완소리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장한 아들 보아라. 네가 만일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보려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를 위해 이 일은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머니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아니야, 어머니가 수의라는 건 이제 죽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수의를 지을 때 그 마음과 그리고 어머니가 죽어라 라고 한다는 게 여러분 자신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근데 부모님이 혹시 무슨 시위가 있다면 항상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그쵸, 몸사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해도 우리 자식은 안 돼. 왜냐면 이 정말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의 어머니도 그래도 감싼다고 합니다. 우리 애가 원래 착했는데 세상이 이래서 이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근데 조마리아 여사는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항소하지 말아라. 그래서 수의를 지어줬다라는 게 진짜. 네, 좀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가 또 안타깝게도 사형이 집행되고 난 뒤 일본이 어디에 묻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중근 의사는 관에에 묻혔다고 하는데요. 원래 리순 감옥에 있는 그 간수들은요, 또 되게 슬픈 게 조그만 나무 괴짝. 그래서 괴짝을 조그맣게 무릎을 쭈그려서 이렇게 묻었었어요. 근데 이 무릎을 쭈그리는 것도요, 시신이 이게 경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산을 부어가지고 구부렸대요. 그것도 되게 슬픈데, 근데 안중근 의사는 그때 당시 간수며 그때 당시 그 감옥의 대표도 되게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도 관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힌트가 있어요. 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마리아 여사가 지어주신 하얀 수의. 거기다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없어진 이 유해를 빨리 좀 찾아서 봉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범도 장군도 이번에 유해 봉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유해도 빨리 찾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이 주인공이 한 마리 있는데요. 저 또 이름 말한 것 같죠? 자, 이름이 있는데요. 량금이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것도 아주 감동적인 유목입니다. 이분은 유목을 되게 많이 남겼는데요. 위국 헌신, 나라가 위태로울 때 헌신하는 건 군인의 본분이다. 이걸 누구한테 써줬냐면요. 이 일본인 간수, 이 치바 도시치가 완전 그 덕질, 안중근 의사의 덕후입니다. 진짜로. 덕질을 했던. 왜냐면 안중근 의사가 너무 하는 행실이 너무 존경스럽고 평소에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이 치바가 사형 집행일 날 데려가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못 데려가겠는 거예요. 막 주저주저 하니까 이거 써주셨대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헌신한 건 군인의 본분이고 나는 나의 군인의 본분을 한 것이니 너는 너의 군인의 본분을 다해라. 나를 사형장에 데려가는 게 너의 군인의 본분이다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집에다가 고이 모시고 이 치바 도시치의 딸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 지금도. 그런 의미의 유목이고요. 다음은 덕자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100일 많고도 청춘 부재래. 네, 이거는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지 말아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제 딱 좋은 얘기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맞춰주세요. 퀴즈 할게요.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네, 하루도 책을 읽지 않으면 네. 가시가 입안에 돋찬다. 오! 정확합니다. 네. 자, 그럼 덕자님에게는 아까 우리 유가순열사 아주 귀여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사실 이 부분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한 거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중근 의사 이야기입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러니까 이만큼 독서의 중요성. 자, 그러면 어느 독립운동가의 삶이었는지 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치채셨겠지만, 네. 네, 바로 도마 안중근 의사입니다.
자, 상징적인 이제 손가락이 나오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무개도 저렇게 딱 찍습니다. 멋진 것 같아요, 되게. 딱. 손금도 뭔가 M자 손금이신데요. 네. 근데 새끼손가락 딱 맞춰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거사가 있고. 자, 이 조마리아 여사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도 뭔가 강단 있어 보이시는 네. 얼굴이시죠? 자,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은 남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방송도 거기서 하시고 그러면서 이 남산도 둘러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들 남산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안중근 의사의 두 번째로 이제 모셔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양금희님과 덕자님이 또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 어떤 곡 연주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이번 제가 연주해 드릴 곡은 네. 조선의 마음이라는 아. 이제 회화 OST 네네. 곡인데요. 이게 또 1943년 일제시대 마지막 남은 경성 제1의 기생학교 아. 이제 대성건번에서 예인으로 성장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이제 영화인데요. 또 음주 가물을 좋아하셨으니까 네네. 네, 또 이제 저희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자님은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사랑의 조화라고 아, 네네. 제 애창곡을 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불러보도록 기대됩니다.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금희님 먼저 우리 연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네. 잠자리님 나갔나요? 아니요, 여기 붙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나가요? 진짜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너무 저공비행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또 근데 2022년이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 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 나이가 32살이셨는데 음.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랬나 싶어서 그렇죠. 그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도 네. 내가 30이면 한참 놀 때고 네. 그냥 그럴 때인데 그리고 또 사실 스스로 되게 꽃다운 나이잖아요. 더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건데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막 애국심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애국심이 이제 일본하고 축구할 때라던가 네. 뭐 이렇게 올림픽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올림픽 때 뭐 네. 중국이랑 뭐 한다던가 그럴 때 되게 메달에 대한 맞습니다. 그런 애국심이 좀 좋지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하지만 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인은 이미 그러한 저항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예, 왜냐면 우리나라가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모이자 뭉치자 그러면 또 엄청 잘 뭉쳐요. 네. 외국은 또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뭐 알게 뭐야.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일의 또 우리나라의 그런 오지랖 그렇죠? 오지랖 정서. 오지랖 정서가 이게 알게 뭐야 이러지 않잖아요. 뭐 어디 아파? 뭐 이런 거. 나 거기 그거 유명한 집 알아. 그래서 꼭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정.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심도 같이 네.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우리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양금희님의 해금 연주. 저는 근데 사실 해금 연주를 실제로 들어본 거 처음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구슬픈 해금 소리가, 저는 이거 영화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 해금 소리가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악기가 우리나라의 그런 정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완소리님 개인적으로 어떤 악기 좋아하세요? 저는 검은고를 좀 좋아해요. 검은고. 네. 이 검은고가 약간 그 현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 뭐라 그 그러지? 검은고는 뭐 이런. 이렇게 치는데 네. 그게 되게 박력이 있더라고요. 빵 하는데 이 되게 그런 게 되게 카리스마 있게 느껴져서 좋아요. 저 되게 궁금한 거 있었어요. 검은고와 가야금의 차이. 네. 뭐가 다른 거죠? 소리가 다른가요? 검은고는 이렇게 네. 줄을 뜯는 거라고 하면 돼요. 검은고는 뜯는구나. 네. 그리고 거의 그 검은고는 줄을 이렇게 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로 골무를 끼고 이걸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금은 네.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음. 이렇게 조금을 누르면 더 높은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검은고도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다 소리가 이렇게 나거든요. 가지고 검은고는 뜯는 거고 가야금은 가야금이 뜯는 거고 검은고는 이렇게 치는. 가야금이 뜯는 거고 검은고가 치는 거다. 네. 그럼 검은고는 오히려 약간 기타 느낌인 건가요? 약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피크로 이렇게 네네. 줄을 이렇게 튕기는 것처럼 아. 검은고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구나. 네. 두 개 차이가 도대체 뭐지?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가야금은 제가 가야 알려줄 때 대가야의 우르게 가야금. 네. 그때 맞아요. 가야금 나와요. 맞아요. 그랬는데 뭐가 다를까 그랬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광복절 방송 음악과 함께 하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버퍼가 심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한옥이고요. 가정집이다 보니까 조금 야외보다는 잘 안 터지는 부분이 있어서 버퍼가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방송의 최고의 빌런은 버퍼죠. 맞아요. 화가 나요. 네. 막 기념일 방송 이런 거 할 때 버퍼 생기면 얼마나 속상한데요. 막 눈물이 납니다. 맞아요. 그 10초 전에 네. 막 했던 말이 10초 후에. 그렇죠. 네. 자, 그럼 덕자님 공연이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우리 덕자님 공연 한번 같이 보시죠. 사랑이 좋아
네. 대한독립 만세. 네, 아우 정말 덕자님다운 박씨가 노래였어요. 있어가지고. 노래 잘하시네요. 네. 제가 덕자님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노래도 잘하시고 마지막 대한독립 만세. 네, 정말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토크 콘서트가 되고 있는데요. 광복절은요, 제가 공방을 할 때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6.25 때는 크게 웃기 힘든데. 아니 제가요. 네네, 좋았습니다. 네. 네. 제가 방치가 심해가지고 노래방 기계를 하면 이게 아. 박자에 맞춰서 가사가 아, 나오는데 그랬구나. 그 노래방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가사 이거 저 아. 박치가 되게 심하거든요. 보여드리면 잘 부르셨습니다. 약간 버퍼링이 살짝 나왔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방송 화질이 오늘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해금 연주는 아주 좋았답니다. 네, 사랑이 좋아. 이상하게 너무 힘드네요. 네네. 오늘 이게 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보다도 훨씬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쉬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 좀 푹푹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을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인공은요, 1908년 6월 21일 오남 2녀 중에 또 장남이에요. 장남인데도 이렇게 거사를 치르신 분입니다. 자, 1918년 초등학교 입학을 했지만 학교가 일본인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나는 식민지 교육 안 받겠다. 자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서당에서 이제 한문학을 공부하고 본인이 배운 내용을 야학을 열어서 이제 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육을 합니다. 야학회를 열었고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1929년 11월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11월 3일이 또 학생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보면서 뭔가 나도 조국을 위해서 큰일을 해야겠다고 느낌을 받습니다. 3.1운동 다음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 딱 10년 뒤에 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때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나자. 그래서 떠나면서 장부가 집을 나가면 거사를 치를 때까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가세요. 사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지게 된 일화는요, 사실 처음에 이봉창 의사가 임시정부의 문을 두들깁니다. 뚝뚝뚝뚝. 근데 유카타를 입고 게다를 끌고 왔어요. 일본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임시정부 요원들이 이 사람 뭐지? 그랬는데 당신들은 왜 일왕을 죽일 생각을 안 하느냐?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김구은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임시정부가 위기였거든요. 그때가 1930년대가 뭔가 국내에서는 의원금을 보내고 도와준다고 하지만 도대체 임시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광복이 되긴 됩니까? 그러니까 30년대는 사실 여러분들 지친 거예요. 왜냐하면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막 독립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인데 10년이 지났어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변절을 했고요. 어차피 독립이 안 될 것 같으면 최고의 일본인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자, 근데 이 이봉창 의사가 내가 일왕을 죽이겠다. 갑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요, 상하이에서 도쿄까지 가는데 배로 갔는데 배가 눅눅하고 지금 날씨처럼 습하니까 폭탄이 불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왕의 마차에 던졌는데 불발이 돼가지고 말만 좀 다쳤어요. 근데 그때 중국도 일본이 약간 야금야금 만주사변 막 일으킨 그 시기이기 때문에 한 청년이 일왕의 마차에 던졌지만 불행히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신문 보도를 냅니다. 그게 바로 상하이 신문인데요. 그 신문 보도 때문에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요.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막 상하이를 폭파시키고 막 그리고 나 우리가 이겼다. 전승 축하연. 그것이 바로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의 기념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바로 이분이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행사에 참석하는 일본인은 물병, 도시락, 일장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검사를 하는 거, 소지품 검사를 혹시라도 이렇게 폭탄 같은 거 갖고 올까봐. 자, 그래서 이분은 한인 애국단에 입단하여서 이렇게 폭탄을 제조하는데요. 드디어 폭탄 제조 전문가를 이제 초빙해 옵니다. 이 이봉창 의사의 폭탄이 불발됐기 때문에 그때 중국인 중에서도 유명한 그 폭탄 제조가를 만나서 그래서 수통폭탄, 도시락 폭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제가 임시정부의 임정둥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김자동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 방송 나갔을 때 임정둥이었던 그분이
임시정부에 태어나서요. 김구 선생님이 업어주고 윤봉길 의사님 그 무릎에서 밥 먹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이제 어머님이 정정화 여사라고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맡았던 밥 해주셨던 분입니다, 진짜. 그랬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누가 제일 밥을 많이 먹었나요? 물어봤더니 김구 선생님이 제일 많이 드셨고요. 풍채도 크셨다고 해요. 근데 이 윤봉길 의사가 충남 예산 출신인데요. 이 정정화 여사도 예산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이잖아요. 예산은 뭐가 유명한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충남 예산 땡땡. 인삼? 아니에요. 인삼도 유명하긴 한데 과일 중에 사과. 하나. 사과예요. 맞아요. 네. 아, 선물 드려야겠네요. 배지 드려야죠. 이거. 아싸! 네, 조금만 갈아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배지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이 충남 예산 사과가 유명한데요. 뭐 우리나라는 대구 사과, 예산 사과 유명한데 이 사과를 아내에게 대량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사과들이 와요. 그 사과 가지고 뭐 했느냐? 그 상하이 홍콩공원 앞에서 사과 장수로 분합니다. 사과 장수인 것처럼 막 일본말도 유창하게 하고 일부러 아무런 그냥 독립운동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일본 복장 막 하고 유카타 입고 일본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전승 축하연에 초대장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일화는 이 윤봉길 의사가 밥을 먹고 그리고 특히 그 김자동 선생님이 애기였잖아요. 많이 업어주셨대요. 자기 자식하고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그리고 나서는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는 공터에 나가서 돌을 자꾸 던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정화 여사는 그런 거 다 비밀리니까 모르니까 아, 저 청년이 이 스트레스를 돌을 던지면서 푸나? 야구 연습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바로 이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게 돌을 던짐으로써 이 단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상하이 홍콩공원 기념식에 단상이 이렇게 있는데 폭탄을 던지는데 짧게 던졌다. 그럼 단상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뻘쭘한 건 뭐냐면 너무 멀리 던진 겁니다. 슝 뻘쭘 뒤에 아무도 없는데 그럼 또 안 되잖아. 그 정확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돌로 연습을 하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단상에 딱 폭파해서 거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제 정부의 대표적인 요인들이 많이 다치게 됐고 죽게 됩니다. 자, 이 거사가 일어나고 나서는 임시정부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프랑스에서 방빼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 더 이상은 보호해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의 또 일화가 하나 또 있습니다. 괴종시계 일화인데요. 그게 이제 괴종시계는 아니지. 그 뭐라 그러지? 이게 달고 다니는 조그마한 시계가 있어요. 회중시계. 당시에는 손목시계가 아니라 이런 회중시계를 다들 갖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김구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2원짜리지만 저는 이거 5원 주고 산 새 겁니다. 제 시계랑 바꾸십시오. 아니 자네 이거 새 건데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제 시간은 이제 곧 멈출 것이니까 시계를 바꾸자고.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이 경교장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계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바꾼 시계. 자, 그렇게 거사가 있고 나서 바로 일본에게 잡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가 정말 슬펐는데요. 이제 일본으로 끌려가가지고 사형 당하신 뒤 이제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덤을 이제 시신을 이제 가져오려고 박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화도 있는데 박열. 네. 나는 조선의 멍멍이로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분 있잖아요. 불령선이 그 재판 퍼포먼스로 유명하신 분. 그 박열 여사가 찾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시신을 안 주는 거예요. 난리 나가지고 빨리 돌려달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왜 안 주려고 했냐면 그 사형장 옆에 쓰레기 소각장 밑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어머. 사람들이 많이 밟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일본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제 이 유해가 만약에 발굴이 되면 성지가 되고 이것이 또 독립운동을 또 이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가져가지 않았을까, 아예 그곳에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쓰레기 소각장 밑에다가 그것을 묻을 수 있다는 게 참 그게 안타깝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TMI는 도시락 폭탄은 던지지 않고 수통을 던졌다는 거죠. 네. 수통 폭탄 이거 많이 유명해져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 폭탄이 자결용이냐 아니면 예비용이냐는 아직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많이 불발됐을 경우 두 번째로 예비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자결용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 유해를 발굴해서 모셔왔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 1946년 5월 15일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의 기념관은 양재동에 있는데요. 이분의 호를 따서 매헌로라고 해요, 그 동네를. 아, 자, 이분은 호가 매헌입니다. 자, 이분 누군지 한번, 이분에 대한 부분 한 분만 더 얘기를 또 해보면요. 주인공의 한 이야기를 한번 이번에는 양금이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네. 자, 이거는 이제 유언이라고 합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또 주인공이 가족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상하이 홍콩공원에 갔었거든요. 이제 그 문체부에서 임시정부 100주년으로 이제 갔었는데, 거기 기념관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 영상과 함께 이 말이 나오는데,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죠, 완설이님.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의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네, 이 자식들에게 압이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딱 이 말이 뭔지 너무 슬프더라고요. 왜냐면 자식을 놔두고 먼저 간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한 번도 다시 못 본다는 게 네. 슬펐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오늘 쭉 소개해드렸던 독립운동가 세 번째 독립운동가를 만났는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눈치채셨죠?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윤봉길 의사죠. 거사를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잘생기시고. 네, 이건 이제 마지막 사진이죠, 정말. 김구 선생님과 같이 찍었고요. 이것이 바로 그 회중시계 서로 바꾼 거. 그리고 도시락 폭탄과 수통 폭탄. 이 홍콩공원에 가면 대충 여기 위치가 어딘지도 대충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사형당에 섰을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해 발굴했을 때 모습입니다. 자, 여기 양재에 있으니까 여기도 되게 좋아요. 잘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양재 쪽 한번 가셔서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독립운동가를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좀 평상시에 들었던 역사 이야기보다 그분들의 삶이 좀 어떻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양금이 님이 그리고 또 완소리 님이 무대를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나가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연주네요. 양금이 님 어떤 곡 연주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네. 곡은 홀로 아리랑이라는 곡이에요. 너무나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약간 조국의 대표 노래라고 네. 정말 쓸쓸하지만 또 우리나라 독도를 위한 네. 나라 노래이기도 하고. 근데 이 곡이요. 약간 광복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돼요. 처음엔 되게 슬프다가 점점 약간 기뻐지는? 네, 기뻐지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완소리 님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다음 준비한 곡은요. 내 나라 대한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가사 중에 그때 이름들이 우리를 지킨다. 이런 말들이 그 목숨 걸고 조국을 지켰던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루하루 일상이 있는 이유이자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각이 드는 네네. 그런 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시니까 우리 공연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 오늘 한번 소감을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교과서 속의 이름, 사진, 외워야 될 우리 내용, 시험에 꼭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한인애국단 윤봉길 네. 그런 식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분들도 삶이고 결국 우리의 조상이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옆집 아저씨, 아니면 뭐 언니,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광복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완소리님 오늘 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정말 집중적으로 세 분에 네.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독립운동가분들 생애를 자세하게 들으면서 그에 맞춰서 노래를 하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웠고요. 네. 그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켰던 하루가 있어서 음.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한 일상이 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해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었던 건 이분들이 힘들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분들이 지킨 나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켜나갈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세금 많이 냅시다. 8월에 세금을 내가지고요. 애국심을 갖고 세금을 내야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네. 자, 우리 양금이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제가 이제 국악을 하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고 네. 있는 또 우리나라의 악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되게 또 뜻깊었고요. 네. 또 이런 의미 있는 오늘을 있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날에 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기호강. 네. 자, 우리 덕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진짜 교과서로만 배워왔는데, 이렇게 또 자세하게 몰랐던 것도 알았어. 너무 뜻깊었고, 계속 들으면서, 와, 내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이었다면 진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맨날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살기 힘들다, 이 생각 하는데, 정말 쉬운 거였어요,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지금 네, 인생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는 네.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힘써서 이끌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지금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 정말 여러분들 오늘 광복의 기쁨 누리시고요. 우리 다 같이 뭐 할까요? 광복이니까 뭐 할까?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제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자, 그럼 여러분들 연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죠. 자, 마지막으로 연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오늘.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오늘 같아요. 제일 바쁘신 분이 네, 그냥 앞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친구 너무 이쁘네요. 네. 네. 오늘 버퍼가 좀 심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시는 분들도 버퍼 때문에 좀 답답하셨죠? 예, 네, 안타깝네요. 지금 운전자님 아까 땀 걸러 흘리시고 그러니까. 거의 죽을 맛인 표정으로 운전자님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터넷 상황에 제가 있겠지 뭐. 그러니까, 예. 영자님은 죄가 없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운전자님도.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오늘 많이 배워가죠, 우리 덕자님? 그쵸? 네, 저 진짜 몰랐던 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네네. 막 빡칠 때도 있고 그쵸. 막 감동적일 때도 있고 아유, 너무 이해 쏙쏙 잘 되게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거 그 상식 알아가지고 남들한테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좋네요. 괜히 또 이상한 거 알아가지고. 이렇게. 그거 아니야? 오늘 광복인데. 이러면서. 네. 자, 그럼 여러분 광복을 즐기는 연주 같이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